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축구용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축구용이 알기 쉽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사용하고 있는 미끼 전술에 대한 내용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보시면 훨씬 더 토트넘 경기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해당 내용은 영국 디 애슬레틱의 마이클 콕스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분석은 이번에 토트넘의 맨유의 홈으로 가서 2대2 무승부를 기록한 경기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다면 우리 손흥민 선수가 나중에 돌아올 때도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만나러 가시죠. 구독 제발 좀 눌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디 애슬레틱의 마이클 콕스에 따르면 엔지 감독의 가장 독특한 전술 포인트를 중앙 미드필더를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토트넘의 미드진이 비스마와 사르의 공백으로 약해지긴 했지만 그들의 활용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이 포지션은 대부분의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야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전에서 벤탄쿠르는 7.6마일을 커버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인 선수 중 한 명이라고 하네요. 야, 이거 장기 부상 후 발목 부상 또 당하고 돌아온 선수가 맞나요? 벤탄쿠르의 투지도 정말 대단하네요. 또한 스킴 역시 매우 활발한 역할을 가져갔다고 주장합니다. 호이비에르는 이 두 선수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뛰었죠. 하지만 주목하셔야 하는 것이 이 미드필더의 움직임은 매우 특이하다는 점입니다.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다른 어느 팀보다 동료들을 위한 공간을 창출하기 위해 더미런을 자주 활용합니다. 이 더미런은 그냥 미끼 역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맨유전 경기 장면을 토대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시는 전반 8분에 나온 장면입니다. 토트넘의 풀백 듀오 포로와 우도기는 인버티드 풀백이라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이번 시즌 중앙 미드필더 위치에서 자주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는 우리가 익히 보던 선수들이 그 자리를 기꺼이 비워주기 때문입니다. 포로가 좁은 위치에서 볼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벤탄쿠르가 포로보다 앞서 있다가 마이누를 따돌리기 위해 채널로 달려드는데요. 공간이 열리자 포로가 공격형 미드필더 위치에서 드리블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을 가진 선수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클 콕스는 좀 더 명백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후방에서 볼을 앞으로 전진시킨 장면입니다. 벤탄쿠르가 잠시 오른쪽 측면에 있었기 때문에 에릭센을 중원 지역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우도기가 왼쪽 측면에서 안쪽으로 이동한 것을 알아차린 스킵이 중원에서 왼쪽 측면으로 돌파를 시도하죠. 마이누가 따라오다가 결국 자리를 지켰지만 그의 스킵을 마킹하려는 움직임으로 인해 히샬리송에 침투할 공간이 생기는 결과물을 냈습니다. 로메로에서 히샬리송까지 엄청난 패스 공간이 생긴 것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로메로는 다른 곳으로 패스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엔지 전술의 핵심은 중원에 공간이 생기면 히샬리송에게 볼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다른 장면을 보시면 포로가 채널로 달려들면 에릭센이 끝까지 따라붙습니다. 이번에는 로메로가 히샬리송에게 전진 패스를 내줬고 히샬리송이 코너를 돌아서 볼을 잡자 포로가 뒤에서 침투했습니다. 에릭센의 인터셉트가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그가 포로를 끝까지 따라간 것은 좋은 결정이었죠. 그렇습니다. 토트넘의 중앙 미드필더들은 후방에서 볼을 잡을 때 갑자기 볼을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자, 이 장면은 벤탄쿠르가 골키퍼 비카리오로부터 볼을 받아 로메로에게 패스한 것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자면 더미런 플레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벤탄쿠르가 에릭센을 끌어내면서 상당히 많은 공간을 창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스킵이 득점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도한 더미런이었습니다. 전반전 중반 데뷔전을 치른 티모 베르너가 왼쪽에서 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베르너가 여기에서 안쪽으로 잘라 들어가서 슈팅하려고 의도하고 있었죠. 하지만 3명의 맨유 수비가 그가 돌진하려는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킵의 움직임이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스킵이 베르너를 제치고 전진하여 마이누를 끌어들이고 조니 에반스의 주의를 분산시키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마침내 베르너는 디오고 달롯을 제치고 공간으로 슈팅을 날렸고 비록 슈팅이 빗나갔지만 나쁘지 않은 전개였습니다. 이런 패턴이 중요한 것은 토트넘의 두 번째 동점골이 비슷한 상황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로메로가 스킵에게 좋은 볼을 투입시킨 후 이 미드필더의 패스가 베르너에게 좋게 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르너를 측면으로 가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스킵은 공간을 열기 위해 상대에게 미끼를 확 던져버립니다.
미끼를 확 물어버린 마이누가 스킵을 따라 달리면서 박스 가장자리의 공간이 비어버렸는데요. 토트넘의 또 다른 중앙 미드필더인 벤탄쿠르가 그 혜택을 받게 되었죠. 벤탄쿠르가 공간을 발견하며 가리켰고 마이누의 뒷공간에서 베르너의 패스를 받아 슈팅으로 연결해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렇게 더미런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경기 막판 이번에는 브루노 페르난데스라는 중앙 미드필더를 경기장 밖으로 끌어내 윙어 브레넌 존슨에게 공간을 만들어준 스킵의 또 다른 미끼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맨유가 볼을 둘러싼 선수들을 배치해서 슈팅을 막아냈습니다. 여기서 또 한번 스킵이 채널로 뛰어들었죠. 포로에게 볼을 연결한 후 뒤쪽으로 달려들어 에릭센 대신 들어온 스컨 맥토미니를 중원 바깥 지역으로 완전히 밀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히샬리송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후방에서 끌어들여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것이죠. 스킵은 오프사이드에 걸리고 히샬리송에게 패스하지 말라는 제스처를 취합니다. 하지만 아래 두 번째 장면에서 맨유의 수비 형태를 보십시오. 센터백이 풀백보다 앞서 있고 맥토미니가 갑자기 스위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로메로가 볼을 소유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거의 로메로가 경기에 출전하면 후방에 플레이메이커 역할로 빌드업의 시작이 되어줍니다. 토트넘의 3명의 중앙 미드필더들이 원래의 위치에 있고 맨유의 3명은 이들을 밀착 마크합니다. 그런데 호이비에르가 오른쪽 측면에서 치고 나가는 특이한 플레이를 펼치는데요. 페르난데스가 로메로를 막으려고 시도하면서도 그를 따라가죠. 다음으로 스킵이 먼 측면에서 출발하지만 볼을 향해 다가오고 벤탄쿠르 역시 볼을 따라 움직이지만 볼에서 멀어집니다. 다시 맨유의 미드필더진이 그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맨유의 전열을 흐트러졌습니다. 결국 존슨은 안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죠. 여기서 더 나은 움직임은 180도로 회전하여 볼을 잡고 맨유 수비수 앞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토트넘이 라인 사이의 공간을 많이 만들어서 포로와 우도기 두 풀백이 모두 그 공간에서 벤탄쿠르의 전진 패스를 받을 수 있게 된 예시입니다. 포로가 우도기를 앞세워 볼을 받지만 뒤에서 히샬송을 향해 날린 패스는 너무 세게 처리가 되었죠. 아쉬운 장면이지만 이런 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클 콕스도 손흥민의 공백은 아쉽다는 평가입니다.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달려들었으면 훨씬 더 위험하고 유려한 플레이를 펼쳤을 것이라고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 모든 선수들과 미드필더들이 이브 비스마, 파페사르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의 조직력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포스테코글루의 코칭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죠. 손흥민이 줄곧 원톱에서 뛸 때마다 동료들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이 움직여준다라고 강조했던 게 바로 엔지 감독의 이 더미런 미끼 역할입니다. 아마 오늘 제 영상으로 충분히 여러분들도 엔지 감독의 전술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축구용이 직접 가져오는 빠른 해외 소식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축구용이었습니다. 행복하세요.